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십성을 공부하면서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처음에 십성 공부할 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을 예전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큰 돈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어떤 스승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책을 스승 삼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인생을 스승 삼아서 그냥 고서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더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선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십성을 열심히 먼저 암기를 했어요. 십성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비견, 겁재, 그리고 편재, 정재, 이런 류들을 우리가 십성이라고 하죠. 비견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성별이 같은 형제 자매를 뜻하기도 하고, 겁재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충동성, 또는 나에게 재산을 앗아가는 것, 편재는 부친 또는 시어머니, 그리고 투자성의 돈, 뭔가 확장성, 정제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 부인, 막 이렇게 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얘네들은 물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얘네들을 암기하고 보면은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의미도 갖다 붙여보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십성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덜 됐으니까 그때는 틀렸겠죠.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십성만 가지고 보면은 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단식으로 본다 그러죠.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금일간에게는 간목이 편재가 돼요. 그런데 정화일간에게는 간목이 정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또 뭐를 해볼까요? 임수일간에게는 간목은 식신이 돼요. 문득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땅 하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임수일간한테 간목은 식신이니까 자식이 되겠죠. 여자 명식이라면요. 정화일간에게는 간목은 정인이 되니까 모친이 되겠죠. 경금일간에게는 간목은 편재가 되니까 부친이 될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명리 공부하면서 정말 큰 저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면요, 얘도 간목이고 얘도 간목이고요, 얘도 간목이에요. 간목인 건 변함이 없더란 말이죠. 근데 경금일간들은 거기다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화일간들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임수일간들은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성이라는 거는 사실 껍데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뭔가 하면은 간목이라는 거죠. 그 순수한 간목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간목인 게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저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대단히 많이 놀랐어요. 결국 우리는 똑같은 간목에다가 누구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괴로워하고, 또 누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정화는 겁재가 돼요. 그런데 무토일간 입장에서 정화는 정인이 돼요. 자, 겁재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뜻해요. 물론 육친적으로 나와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뜻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무토일간한테는 그런 정화가 모친이 되더란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더란 말이죠.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반대편으로 너무 치우쳤던 적도 있었어요. 아, 껍데기가 무슨 소용인가? 껍데기는 소용이 없다. 그 본질을 보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병화일관들한테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진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냥 매장을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무토일관한테는 정화가 어머니더란 말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허함마저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전환시켜 볼게요. 무토일관 분들, 기토일관 분들 오래 힘들어요. 묘목이 들어오니까 괴로워요. 특히 무토가 힘이 빠지는 계절에 태어나셨거나 뭐 겨울생이거나 아니면은 목국이 형성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기본적으로 무기토일관 분들은 올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신금일관 분들,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도 올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개수가 들어왔잖아요.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정화를 건드려요. 네. 그럼 이 정화가 일간을 강하게 극하거든요. 괴롭더란 말이에요. 자, 경금일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천간으로 개수가 들어왔잖아요. 상관이죠? 신금에게는 식신이고요. 상관이 들어오면은 정화를 똑같이 건드리는데, 이때 정화는 정관이 돼요. 말 그대로 상관경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금일간 분들이 4월 뭐 한 16일 양력으로 17일 그때쯤부터 한 4월 30일 그 사이에 상관경관 뭐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것들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대표적인 명식 일간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뭐 다른 일간들도 올해 운세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무기토일간이 묘목이 들어와가지고 괴롭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묘목이 엄마, 자식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 경신금 일간이 정화가 들어와서 괴롭다? 관성이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정화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네요. 관성이니까. 내 사랑하는 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똑같은 운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글자를 보고도 누구는 괴로워하고 누구는 슬퍼하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나는 정화 때문에, 이 정화 때문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 정화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영원히 계속 좋을 수만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어떠한 운을 맞이했을 때 이 신금일간은 그 어떠한 운으로 인해서 아마 틀림없이 행복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됐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마치 나뿐만 아니라 길에서 마주하는 행인들, 나에게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온 그 운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때 내가 과연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그리고 이제 누가 질문 주실 것 같아요. 올해 개묘년인데 왜 정화가 보여요? 라고요. 네, 뭐 사주원국에 또는 지장간에 정화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정화가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정계충 때문에요. 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붙여진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과 유분리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글자라는 거죠. 올해 개묘년이면요, 최소한 이 지구상에 사는 한 모든 사람들이 개묘라는 글자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글자를 보고 나는 행복하니까 좋다, 나는 불행하니까 괴롭다라고 볼 게 아니라 누구는 저 묘라는 이름에, 묘목이라는 그 본질적인 글자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괴로워하겠구나. 누구는 묘목이라는 글자에 승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행복해 하겠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쩌면 우리는 정말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 우주 어딘가에는 감목은 감목일 뿐인 그런 세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이 감목에다가 엄마, 아빠, 누이, 시모, 네, 또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그런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인류애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점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틀리는 점,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이 우리 모두를 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단순히 안 됐다라고 동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똑같은 글자가 오더라도, 남들하고 다 똑같은 글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불행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요, 행복할 때 그 행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은요,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께 그렇게 따라 주십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너무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단 껍데기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